안녕하십니까. 북경양도농협 서정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생적인 돈육 생산과 품질 개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물용 상처 소독제가 이렇게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져 있죠. 스프레이로 이렇게 체표에 뿌려주면 상처가 잘 이렇게 아무는 제품들입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알 스프레이라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분을 잘 읽어보면 알루미늄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양도인들한테 사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뿌려보면 근육 내로 이렇게 그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일반적인 상처보다도 주로 그 뒷다리 그 사이에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세하고 나서 이걸 뿌려주게 되면 뒷다리 안쪽에 이게 안으로 침투가 돼서 고기를 이렇게 해체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더 위험한 거는 이 뒷다리가 주로 햄소세지를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런데 햄소세지에 실제 이렇게 들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소비자들이 직접 봤을 때는 위험하고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처 소독제를 선택을 하실 때 이런 그 문제가 되는 제품은 꼭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처에서는 사용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꼭 유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과지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내지방을 향상시키고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체중을 늘린다든지 그러면 과지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지방이라는 것은 특히 등심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 현장을 한번 동영상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현장에서 제가 요 작업자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한 등심에서 지방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방 덩어리를 모아보라고 지금 부탁을 드린 겁니다. 등심은 주로 등심 돈가스에 많이 쓰이죠. 근데 등심 돈가스도 건내지방이 충실하면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운 등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다고 건내지방을 충실하기 위해서 저렇게 등지방까지 두껍게 한다면 경제성으로 많이 문제가 되겠죠. 저 지방들은 굉장히 싸게 판매되는 것이니까요. 또 지방은 근육에 비해서 사료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방이 저렇게 많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등심 판매할 때는 저렇게 옆에 있는 지방까지 깨끗이 제거를 해서 등심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죠. 네, 우리가 등지방 두께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렇게 허망하게 지방으로 저렇게 많이 분리되는 거 보면 정말 아쉬울 때가 많죠. 네. 이거는 제가 지방이 많은 개체를 한번 작업해 보라고 했습니다만은 등심 반, 지방 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목살을 한번 가공하는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에서도 지방이 목 뒤틀미니까 지방이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등지방이 두꺼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내지방만 충실하다면 사실 등지방이 얇을수록 가공 현장에서 유리하죠.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목살의 이상육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목살 덩어리에서 저 작업자가 손으로 보이는 부분, 저게 농이나 고름이 있는 것을 다 파낸 경우죠. 네, 목살이 완전히 헤어져 버렸습니다. 네, 저런 고기 같은 경우는 잡육으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옆에 있는 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이상육이 발생이 돼서 저 부위를 고기로 다 떼어낸 것이죠. 근데 이 고기 역시 목살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육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고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농장들이 보면 목살이 나오는 게
평균 지금도 한 25% 정도가 나옵니다. 심한 농장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개체별로 목살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네, 저렇게 고급육으로 나가야 될 고기들이 이상육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 놓을 때 많은 주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죠. 네, 저 부기도 고기가 움푹 패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이 너무 없어서 등지방 두께가 한 13mm 미만이거나 또 돼지 개체가 100kg 미만일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이거 삼겹살이거든요. 삼겹살 껍질을 이렇게 작업대에 넣어서 껍질을 이렇게 벗기죠. 벗겼는데 잘 보시면 살이 드러나 보입니다. 등지방 두께가 너무 얇아서 12, 13mm밖에 되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올바른 삼겹살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등지방이 또 너무 얇지 않도록 또 관리를 잘 해야겠죠. 네,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건내지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I 센터에서 육질이 좋은, 다시 말해서 건내지방이 증명된 정액을 공급했을 때 실제 농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1년에 걸쳐서 실험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것이죠. 먼저 A 농장 같은 경우 기존의 고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냉도체 등급 판정합에서 6단면을 보는 겁니다. 사진이 좀 다소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봤던 사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건내지방과 건간지방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붉게 많이 나타나죠. 네네. 잘 보시면 제가 굳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선택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쭉 보십니다. 네, 이런 고기가 AI 센터에서 건내지방에 증명된 정액을 공급해서 1년 후에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네, 고기가 많이 바뀌었죠. 건내지방이 굉장히 충실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육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때 제가 말하는 육질이란 건내지방과 건간지방이 충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종돈을 변경함으로써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종돈 계량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기존의 종돈 계량 지수로 봐서는 이런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B 농장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종돈을 바꾸기 전에 이러한 돼지가 생산이 됐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 듯 합니다만은 잘 보시면 건내지방과 건간지방이 좀 아쉽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일부 개체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농장을 인공 수정을 바꾸어서 1년 후에 돼지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선택된 돼지가 아니고 동영상으로 일률적으로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건내지방과 건간지방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돈 단계부터 육질이 우수한 돼지가 선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체중을 늘리자고 하든지 등지방 두께를 늘리자는 것은 차선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돈 단계부터 이렇게 육종 개량을 해야만이 고급 돈육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육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국제 경쟁력이 많이 향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강에서 5강까지 주로 돈육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돈육 품질이 계속 내려가서 등지방 두께를 늘리자거나 체중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건내지방이 내려갔는데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내지방을 늘리는 쪽으로 육종 개량을 하고 사료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 양돈 농협 소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